재능 있는 사람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그 시스템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반기를 들고 그와 완전히 선을 그었으며 정치에 뛰어들면서 어떤 변명도 없이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시민과 국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한 달간의 시위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계속되는 전투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가 크렘린의 영향 아래에 있거나 무기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패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국방장관을 해임한 이유와 전반적으로 강요들을 해임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미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페도로프의 발언 스타일이 2019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의 선거 연설을 매우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페도로프가 젤렌스키 팀에서 그 미디어 전략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도로프의 발언 시점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바로 8월 18일 저녁. 페도로프의 발언이 나온 그 시점에 베르오브나 라다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새로운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투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 후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젤렌스키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예부게니 하마루를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페도로프는 마침내 자신이 더 이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팀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위의 방향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위에서 페도로프도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오랫동안 약간 거리를 두었고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 팀과의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더 이상 팀에 속하지 않고 더 이상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시위 자체의 정치적 지형과 배경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페도로프가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하일 페도로프의 발언을 분석하고 더 큰 시위의 전망과 선거 자체의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구독해주세요. 이 주제를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 알렉세이 패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어로 특정 뉴스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우크라이나어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전쟁이 수년간 계속된다면 국가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더 계속된다면 러시아가 사실상 언제 우크라이나 국민이 다시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및 안전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임한 후 국민들에게 연설하면서 페도로프는 장기화된 전쟁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페도로프는 한 명의 국방장관이 해임된 것에서 더 나아가 현 정권 하에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라는 더 넓은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몇 년 더 계속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선거도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미하일 페도로프가 완전히 젤렌스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신을 완전히 반대편에 두려는 시도를 보고 있다고 바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оппозицией к 그리고 시위의 수사와 주제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젤렌스키가 미하일 페도로프를 국방장관 자리로 다시 임명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이 점에 대해 제 텔레그램 채널 패첸뉴스에서 이미 오래전에 썼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끝이다. 페도로프는 아무도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는 더 이상 페도로프를 국방장관으로 복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선거를 실시하자는 요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도로프가 시위가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장난을 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페도로프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전쟁이 수년간 계속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은 만약 전쟁이 1년, 2년, 3년 더 지속된다면 러시아가 사실상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지도부를 다시 선출할 수 있는 시기를 러시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는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유럽 국가로 남고 싶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전쟁 상황에서도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도로프는 사실상 이 내러티브를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식 자유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려 한다는 쪽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페도로프는 TU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투 중에도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는 군사 행동이 선거 절차의 완전한 중단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가정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가 상당한 물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투 지역에 있는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과 최전방 지역 주민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 매우 많은 국내 시향민들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어디에서 투표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는 운영상의 복잡함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주장들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페도로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단점과 숨겨진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저도 정말 원한다면 헌법을 고치고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을 무시하고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선거를 실제로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선거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죠.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령 기간 동안 최고 라다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회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법률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실시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현 최고라다를 해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2번의 회기에서 투표를 해야 하고 그때 절대 다수, 즉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많은 남성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계엄령을 해제한다면 모든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를 위해 계엄령만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인해 투표소가 잠재적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해외에 있거나 국내 실향민입니다. 해외 외교기관들은 이런 규모의 투표를 조직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영웅적인 군인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후보로 출마하고 참호에서 투표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막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모든 우크라이나인은 단순히 정부를 뽑을 권리뿐만 아니라 선출될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결국 우리는 우리 군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군 소속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투표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 페도로프가 우리에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디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투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 조작, 그리고 투표가 자발적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혹은 미국에서처럼 우편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파괴된 인프라와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의 물류는 투표용지에 신뢰할 수 있는 배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조차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기시켜드리자면 계엄령은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정상적인 정치 경쟁, 공개 토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언론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는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언론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쟁 초기에 대통령실은 매우 교묘하게 국가의 주요 TV 채널들을 독점했습니다. 텔레마라톤은 전적으로 젤렌스키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건 전혀 인기가 없고 아무도 그걸 보지 않는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봅니다. 텔레마라톤은 시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마라톤은 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자신의 경쟁자들을 정보 공간에 들여보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페도로프 같은 사람을요. 잘루지니, 그리고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다노프도 그렇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에게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미디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따라서 젤렌스키에게는 정보 공간을 개방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모든 대중 정보가 한 인물에게만 집중되는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는 대안이 없게 됩니다. 선택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주제는 제 생각에 미하일 페도로프가 다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꺼낸 것 같습니다. 페도로프는 내부 행정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충성심, 특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전문적 역량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무한정 살 수 없습니다. 왜 어떤 개혁은 추진되고 다른 개혁은 막히는지 말이죠. 오늘 전선에서 필요한 결정들이 왜 몇 달씩이나 관공서에서 떠돌고 있는지. 특히 위험한 것은 사회가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성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이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현대 국가가 이렇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라면 더욱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젤렌스키는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의 논리를 사회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젤렌스키가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내각을 해임했는지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요? 누군가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언론인들에게 인터뷰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해외 언론인과의 인터뷰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인들은 젤렌스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어딘가 해외에서 열린 어떤 기자회견에서요. 예를 들어 젤렌스키가 유럽으로 출국해서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그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하일 페도로프 역시 이 체제에서 7년이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관 자리에 있었던 동안 처음에는 디지털 전환 장관으로, 그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제에서 쫓겨나자 갑자기 이 체제에서 무엇이 잘못 작동하는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정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체제가 국민과의 대화를 완전히 멈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페도로프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두페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지? 이제는 젤렌스키 팀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게 분명한데. 아니,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그래, 만약 당신이 페도로프의 전체 발언을 본다면 특정 순간에 예르막과 아라하미아의 사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건 이 사람들이 부패와 연관되어 있다는 암시야. 그리고 아라하미아는 젤렌스키가 특정 인물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 그런데 왜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걸까? 게다가 페도로프는 전시 부패가 직접적으로 방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어. 탄약, 드론, 의료 지원 구매에 꼭 필요한 자금을 빼앗는다는 거지. 다음은 인용문이야. 권력은 책임을 의미해야 한다고 페도로프는 말했어. 그는 선거를 존재적 위협 속에서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책임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지.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 페도로프의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장관 대행 예부게니 흐마라를 의회에 임명 제청한 시기와 맞물렸어. 예부게니 흐마라는 이제 정식 국방장관이야. 이는 표도로프가 이제 젤렌스키 팀에 확실히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하지만 표도로프가 아직도 자신이 젤렌스키 팀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때는 그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이 표도로프의 발언이 오래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확신해. 그리고 나는 곧 우리가 보게 될 몇 개의 영상이 준비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발언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었어. 왜냐하면 표도로프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만약 젤렌스키가 결국 우크라이나 의회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나 미하일 표도로프를 임명해달라고 제출할 거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들은 그냥 어딘가 서랍에 남아있을 거야.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끝이야. 올인하는 거지. 이 갱단들이 뭘 의미하는지 미하일 표도로프의 전체 발언을 직접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한 것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도 거기서 여러분만의 어떤 순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미하일 표도로프가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전달하려고 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표도로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정치에 진출하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고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가 정치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간 선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냥 새로운 영웅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표도로프는 그냥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전 국방부 장관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라도 시스템 내부의 부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요. 그가 자신의 발언에서 언급한 것들 말입니다. 표도로프는 그 사실들을 아주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7년 동안 그 시스템 내부에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성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선 현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라면 더욱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